안녕하세요. 무성버릇입니다. 오늘도 한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아주캐피탈이라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모임에서 발표까지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마 2013년도 아니면 14년도일 것 같아요. 이때쯤에 아마 제가 발표했는데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는데 이때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 캐피탈의 비즈니스의 특징이 뭐냐면 금융권이지만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신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은행처럼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굴리잖아요. 은행은. 근데 이 캐피탈은 여신 전문이라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그거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걸로 대출을 해서 이자 차익으로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아주캐피탈이 아주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았어요. 금융권이 대주주일 때는 신용등급이 상당히 올라가서 회사채 발행할 때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아주그룹에 있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높아서 이렇게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1.79%밖에 안 되죠. 근데 2014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그 당시에 얼마에 빌렸었나? 이때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2.74% 굉장히 높죠. 이때도 낮긴 했네요. 내 기억으로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로 한번 볼까요? 2013년도 3.41%. 예, 아마 이때 투자했나 보다. 예. 그래서 이때 투자 아이디어가 이게 매각이 나왔죠. 예, 그래서 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 조달금리가 내려가서 이익단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지금 보면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저축은행도 갖고 있어서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이익단이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이제, 한국캐피탈도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대주주가 군인 공제입니다. 현재 대주주가 군인 공제라서 이게 신용등급이 그렇게 높아요. 낮지는 않아요. A-니까. 그렇지만 현재 조달금리 보면 상당히 높죠. 아주캐피탈이 현재 1.79%에 빌렸는데 얘는 2.46% 정도에 빌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용등급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현재는 있지는 않은 거죠. 대신에 최근 실적을 보면 분기 실적을 보면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는 100억 정도 벌다가 작년에 200억 벌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죠. 현재 3분기 기준으로 거의 200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제
매출액이 계속 줄다가 이제 최근에 늘어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죠. 이때 아마 새로운 CEO가 나오면 임명되면서 아마 좀 체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익단도 이전에 비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군인 공제이기 때문에 군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떼이지 않고 잘 돈을 회수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한국캐피탈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뭐냐면 BIS 비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보통 한 7, 8배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늘리면 그만큼 또 8배를 늘릴 수 있는, 만약에 그러니까 100억을 만약에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100억만큼 100억이 한 8배 정도, 그러니까 800억이 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본이 커질수록 대출하는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금융권은 이렇게 좀 되죠. 간단하게 적고, 금융권은 이거를 거의 안 적습니다. 저도. 그냥 차입부채 이렇게 적고, 중요한 부분 차입부채 적고, 현금성 자산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채권 추이 봐야 되니까, 대출채권이 상당히 늘었죠, 최근에. 그리고 리스 자산도 리스 자산은 서서히 좀 줄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이쪽이 활발해지지가 않아서 산업재 투자가 잘 안 돼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차입부채는 이제 회사채 발행한 거니까 1조 8천억 정도. 그래서 현재 자본이 2,685억인데 부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19,635 나누기 268로 하면은 약 7.3배 정도 대출이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7배 정도 지금 정부 관리받아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이제 중요시 여기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캐피탈 그룹인데 이게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무수익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대출해 줬는데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이렇게 계산해 놓는 거거든요. 1%대면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캐피탈은 약간 높죠. 그 29기에는 4% 정도나 됐고 작년에 많이 줄었고 올해도 2%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좀 더 줄여야겠죠. 좀 더 줄일 필요가 있고 이게 높아지면은 다 떼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뭐 한 2, 30억 정도 꾸준히 배당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약 6.2억 정도 배당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근데 배당 수익률은 3.7%나 되는데 이게 소액주주한테만 배당하고 대주주한테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20원 정도 맞춰 놓은 거고요. 올해도 약 20원 정도 배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3.7% 정도 되고 이익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배당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뭐 당기순이익으로 벌써 165억을 벌어놨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배당 못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약간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PBR이 0.34배인데 보시면은 작년에 0.31배죠. 그래서 약 바닥에서 1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월봉으로 먼저 보면은
한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520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장기간 보면. 그래 최근에도 여기 520원 기준으로 반등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올라 있는 상태고, 저도 아마 여기 어디에서 1차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어디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비싸게 거래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약간 이게 금융주라서 조금 ROE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ROE를 보시면 최저 ROE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 5년 ROE를 이렇게 하면 3.1%가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낮죠. 만약에 3.1%로 한다 하더라도 3.1%로 했을 때 스윙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재 스윙 라인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니까 ROE를 3.1%로 적용하기는 좀 뭐하고, 약 5% 정도로 하게 되면은 129억부터 179억까지 지금 현재 그 수익력이 유지만 되면은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순이익이 앞으로.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가치를 하면 129억만 벌어도 현재 안전 마진이 약 47%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최근 1년, 작년과 올해 수익 이 라인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쵸, 이 수익력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뭐 2017년도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요거를 충분히 지켜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마진이 이렇게 굉장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캐피탈의 경우. 그리고 한국캐피탈의 연결은 없어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서 바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액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럴 때는 요거는 아주 캐피탈이고 매출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석에서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영업 부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영업 부문 이렇게 쳐보시면 이 영업 부문에 대해서 나오죠. 단 하나의 보고 부분을 가지면, 그러니까 리스 사업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 외부 고객으로부터 수익이니까 이게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1365억이 되고, 그래서 1365억을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캐피탈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금융업이지만 굉장히 싸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다른 거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익 라인이 예전에 좋았다가 이제 캐피탈이 굉장히 예전에 치열했습니다. 치열해서 이렇게 이익 라인이 깨졌다가 최근에 2011년부터 이렇게 계속 흑자를 보고 최근에 이익 라인이 좀 좋아졌죠. 순이익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주주 유중을 통해서 자본도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대주주한테는 배당을 안 해도 소액주주한테는 배당을 해주고, 그런 어떤 주주우대 정책도 있고, 그리고 이 캐피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중금리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IR을 한번 들어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거지 이렇게 대출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보시면 우리 시장지표로 금리가 여기 나오던가요? 금리가 안 나왔었나? 금리
금리가 안 금리 추이가 안 나왔나? 잠깐 국고채 3년 이거 누르시면 금리가 이렇게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자본 조달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뭐 큰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익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단이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현재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식들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아까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냥 조금 올라서 그냥 20-30% 올라서 아마 그냥 팔았던 것 같은데, 요 당시였거든요. 요 당시였는데 잘 안 움직였죠. 이때 쑥 올라다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여기서도 거의 뭐 안 움직이고 최근에 막 쭉쭉 오르는 거잖아요. 한국캐피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1, 2년, 2, 3년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주가가 튀는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잘 팔고 나오면 되겠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 라인, 그쵸? 이 512원이 저가인데 512원에 오면은 몇 프로 떨어지는 거지? 512원 나누기 543 하면은 약 5%, 5.7% 정도 떨어지는 거네요. 이 512원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익단이 계속 좋아지고 그 기준이 내려가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가를 올려주면 뭐 한 3-40%, 40-50% 정도 올라가면 아마 그냥 팔 것 같아요. 왜냐면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그런 거는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계속 오래도록. 그쵸? 그리고 최근에 리드코프가 시장 안 좋아갖고 이렇게 쭉 내렸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다시 이렇게 개선이 돼서 그럽니다. 이렇게. 그쵸? 500억 450억에서 500억 전후 찍어주고 있었는데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다가 다시 연 600억대 그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면. 그래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한국캐피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쵸? 리드코프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은 한국캐피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성장주, 모멘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할 거고요. 이 가치주 투자법으로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깊게 제가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깊게 분석하지 않을 거고, 대충 이렇게 수치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서 아마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큰 비중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본 걸 가지고 바로바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꼭 스스로 한번 비즈니스를 공부해 보시고 이러한 이익 체력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항상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쵸? 리드코프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따라 사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막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기업 아니면은 다 떨어집니다. 진짜 시장에서 너무 좋아하고 핫하게 보는 기업 아닌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셔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